자, 8번부터 봅니다. 자, 8번 문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네.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먼저 한번 봐볼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1번, 동그라미 1번의 경우 세제곱근 7의 세제곱근 곱하기 7의 4제곱근. 그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의 거듭제곱근이 서로 같지 않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산 안 되겠지. 거듭제곱근부터 같게 만들면 3하고 4에 4제곱근하고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에 맞춰주니까 7의 12제곱근 곱하기 7의 몇 제곱 12제곱근 만들면 7의 4제곱 하고 그 다음에 12제곱근으로 바꾸면 7의 세제곱이 되면서 7의 몇 제곱 7제곱으로 바뀌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64의 세제곱근 하는데 얘가 음의 제곱근, 얘는 마이너스 2이다. 자, 64의 세제곱근이면 얼마가 되겠어? 64의 세제곱근인데 제곱근의 의미 자체가 홀수이면서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중에서 어떤 거? 64야. 그 다음에 64의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거듭제곱근이 짝수가 아니라 지금 홀수로 표현되어 있지. 그러면 홀수일 때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중에 어떤 걸로? 자, 64에 그러면 세제곱근만 하면 얼마겠어? 3이겠지. 그러면 근데 그것의 음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즉 요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야. 그럼 결국 루트 얼마의 값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4겠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4의 값은 실수가 된다? 허수가 된다? 허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얼마로 나와야 돼? 루트 마이너스 4니까 얼마? 허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4니까 얼마? 2i가 맞겠지? 허수니까. 자, 3번 동그라미 3번은 이거는 거듭제곱근에서 m제곱근, n제곱근, a하고 관련된 성질이면 a의 mn제곱근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풀어서 쓰면 4제곱근이고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16의 몇 제곱근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6의 12제곱근으로 바꿔 쓸 수 있고 16은 2의 몇 제곱이냐면 4제곱이야. 따라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2의 몇 제곱근하고 똑같다. 세제곱근과 서로 같다. 이거지? m p제곱근하고 a의 n p제곱이면 약분하듯이 우리가 들어가면서 거듭제곱근 정리하면 m 제곱근하고 a의 n제곱의 꼴로 바꿔 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루트. 자, 여기 마이너스 81의 세제곱근하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81의 세제곱근은 똑같지, 거듭제곱근이.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세제곱근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81. 우리가 x의 n제곱이 a일 때 요 n이 홀수이고 요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을 때 전부 다 제곱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n제곱근을. 그래서 a가 음수이면 음의 제곱근을 가지게 되고 실수 중에서 양수면 양의 제곱근을 가질 수가 있겠지. 양의 거듭제곱근을. 따라서 마이너스 81의 세제곱근하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자, 정리시키면 얼마 나올까? 27 나오겠지. 그럼 27은 3의 몇 제곱? 세제곱.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얼마하고 똑같아져? 3하고 같겠지. 그럼 정리되겠어?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 자, 9번은 대소관계 물어봤는데
지금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 자체도 전부 다 다르고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갖게 해주면 된다? 거듭제곱근의 부분을 갖게 맞춰주면 돼. 그러면 세제곱근, 네제곱근, 육제곱근이기 때문에 그 거듭제곱근의 최소 공배수에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 3하고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니까 12제곱근으로 바꿨을 때 3의 4제곱으로 바뀌고 4제곱근은 12제곱근으로 바꾸면 5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6제곱근은 12제곱근으로 바꾸면 10의 제곱. 그럼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3의 4제곱 81, 그 다음에 5의 세제곱 125, 10의 제곱이면 100 해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큰 수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크기 비교 가능하지. 그럼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에 아까 20번 신유가 질문했던 거. 자, a의 2x 제곱이 3이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지수가 음의 지수일 때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수의 부호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a의 0제곱에서 1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 조건에 보니까 a의 2x제곱이야. 그러면 굳이 a의 x제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2x제곱이기 때문에 저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주면 돼. 첫 번째 방법은 본분수의 걸로 바꿔주는 거야. ax제곱 마이너스하고 ax제곱분의 1,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분 해가 a의 3x제곱분의 1 해서 2x제곱을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번분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만큼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a의 3x제곱이고, 아니 분모에 있는 분모는 a의 x제곱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a의 3x제곱을 이렇게 살짝 곱해줘봐. 그러면 분모가 4x제곱 마이너스 a의 2x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a의 6x제곱 플러스 1로 바뀌어. 그러면 4x제곱은 2x제곱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얘는 3 그대로고 6x제곱은 2x제곱의 몇 제곱이냐면 3제곱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고 27 플러스 1 해서 6분의 28 그러면 3분의 14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분모 기준으로 해서 ax제곱으로 그냥 곱해줘. 그러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4x제곱 플러스 a의 2x제곱분의 1 하고 나와. 근데 이제 여기는 다시 뭐가 돼버리냐면 다시 뭐가 하나 나와. 번분수가 한 번 더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하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1번 같이 분모 분자에 분모 쪽에 지수가 더 큰 수를, 아니 분자 쪽에 있는 거듭제곱만큼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번분수가 다시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나머지 뭐 계산은 번분수 계산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 이해됐어? 넘어가도 될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디였지? 경환아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51번 볼까? 51번은 x 실수 x에 대해서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fx라고 되어 있고 x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gx라 그랬어. 그러면 자 이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x의 n제곱이 a일 때 정리 한 번만 다시 하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거듭제곱분의 개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짝수면 a가 양수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거듭제곱을 했을 때 짝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절대 없지. 실수 범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라고는 우리가 놓을 수 있고, 홀수일 때는 a의 값이 양수면 1개, 음수면 1개. 근데 양수일 때는 양의 제곱근으로 1개가 나고 n제곱근 a 하고 나오면 되고, 음수인 경우는 음의 제곱근으로서 마이너스 a의 n제곱근 하고 나오게 되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이거라 그랬어.
짝수일 때는 y축 대칭인 그래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만약에 n제곱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교점이 y는 a가 양수인 경우는 양의 제곱근, 음수에서 만나는 y는 마이너스 a하고 교점일 때는 음의 제곱근에서 이렇게 한 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요 내용을 기준으로 찾아가면 돼 이제. 자,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fx인데, 자, fa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fa 곱하기 fb가 2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 안에서 개수 찾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면 1 곱하기 2거나 아니면 2 곱하기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러면 fa 곱하기 fb가 2인데 fa는 뭐였냐면 fx 자체가 정의되기가 x가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살짝 바꿔서 쓰면 x를 4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실수의 개수니까 당연히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2개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제외시키고 몇 번째 거? 2 곱하기 1.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수는 결국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a의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아. a에 올 수 있는 건 정해졌지. 여기로. 이 범위 안에 있는 a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실근의 개수가 2개여야 되기 때문에 a는 결국 양수밖에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되고 b는 5제곱근에 해당하는 실수의 개수인데 몇 개냐면 1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x의 n제곱이 a일 때 그 거듭 제곱근에 해당하는 n이 홀수일 때는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상관없이 항상 뭐겠어? 1개이지. 그러니까 다 돼.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0도 몇 개야 실은? 1개지. 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5까지.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5가지.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11가지. 그럼 결국은 A하고 B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A는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고 B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1가지고 2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문제.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끼리 곱해서 총 몇 가지의 경우? 55가지하고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n제곱근에서 저기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FA는 짝수 제곱근에 해당하는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에 해당하는 값들은 홀수 제곱근에 대한 결국은 실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1개밖에 없지. 나머지 개수는 전부 다 허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경우는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 총 11가지가 되는 거고 B는 양수만 와야 되니까 5가지가 되지. X의 n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몇 제곱근이 돼도 항상 X값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아? B의 경우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해됐어? 질문 있어?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10번 문제. 자 10번 AX제곱에 지수 X의 범위를 확장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는 정수는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늘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지 받아들이지. 자연수야. 자 미시 지금 가의 경우는 지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뭐가 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자연수 지수는 부호의 구애를 안 받지. 부호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도 마찬가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지. 지수가 뭐일 때는 정수일 때는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3의 2제곱도 되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제곱도 되고 부호도 결정이 되고 값도 다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근데 지수가 어디로 갔을 때 유리수 범위로 갔을 때는 자 이거를 생각하면 돼. 유리수로 가버리게 되면 저기 안에 밑에 얘를 적어서 적어 놓긴 했는데 A의 n제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의 4제곱근이야. 그지? 지수가 유리수로 지금 확장됐을 때 미시인데 지수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A의 n분의 m제곱은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am제곱의 n제곱근과 같은 게 지수가 유리수를 확장했을 때 모습이야.
그러면 A가 만약에 4분의 3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의 4분의 3제곱하고 플러스 3의 4분의 3제곱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고 그것의 몇 제곱근이냐면 4제곱근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7을 어떤 수를 4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27이 됐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4제곱이라는 것은 짝수 지수기 때문에 음수를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유리수 범위로 지수가 확장됐을 경우에는 밑이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저하표는 거듭제곱근이 짝수가 돼버리면 4제곱 했을 때 음수, 6제곱 했을 때 음수, 8제곱 했을 때 음수, 그 조건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성립 자체가 안 되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유리수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밑이 항상 얼마가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지. 마찬가지 이제 실수로 넘어가 버려도 마찬가지겠지.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돼버리면 밑이 어떤 수가, 왜냐면 실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루트 2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걔가 부호를 결정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이상으로 확장이 돼버리면 밑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하지.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보면 지수함수로 넘어가면 밑이 딱 고정이 되지. 지수함수 정의 자체가 ax, y는 fx에서 fx가 ax 제곱에 꼴일 때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왜냐면 x가 정의역의 x값 자체가 실수로 확장돼 버리기 때문에 밑은 마이너스를 안 주는 거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수가 확장됐을 때 밑의 조건이 저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최대 많이 푼 데가 여긴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넘어가자.